네, 시간 됐어요. 그동안에는 교육 자체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다뤘어요. 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교육 아닌 것은 아니다 정도는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런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은 그 교육과 그 여타는 어떤 관계인가 그 문제를 다뤄서 그게 교육의 한계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견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하는 게 좋겠어요. 이견의 개념에서 교육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걸 어떻게 다룰까? 되게 거기에는 역시나 관습적인 교육관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병학문적인 교육관이 있고, 그리고 기능주의적 교육관이 있다,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실상이 어떤 것이며 그게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체하고 재건한다는 발언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관습적인 교육관에 따르면은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학교 밖에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사람들 교육관에 하면은 교육부 환경이라는 것은 학교 밖 환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스컴에도 얘기해야 되나? 술집이 많다, 교육 환경이 나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학교 밖. 이거의 문제는 뭐예요? 학교 밖에는 교육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 안에는 또 교육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가지고 이 문제를 달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개념을 극복해야만 이 문제를 스스로 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병학문의 교육관에 따라서 교육과 교육 환경을 얘기한다면 어떤 방식일까? 용병학자들은 그 교육과 자기들이 연구하는 용병학문의 모학문적 사실에 자기과 긴밀한 관계를 얘기한다. 아주 정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심리라는 것은 교육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 용병학문적 사실이 교육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환경 문제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환경도 교육이다 그랬으니까 그 무학문적 사실 간의 관계가 교육과 교육 간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알았어? 무학문적 사실이 교육이니까, 용병학문적 사실이니까, 그 용병학문적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가 교육과 교육 환경과의 관계처럼 된단 말이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교육과 교육 환경과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환경만 얘기했잖아. 그렇죠? 무학문적 사실만 얘기했잖아. 그리고 긴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교육이라고 배우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무학문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지, 사실은. 그렇잖아. 교육과 그 환경과의 관계가 아니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기능주의 교육관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이른바 교육받은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흔히들 뭐라고 그래? 교육적 환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들었잖아. 아주 교육적인 환경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자기들이 상정하는 어떤 특정한 인간관을 염두에 두고 그 형성에 도움되는 걸 교육적 환경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개념에는 교육적 환경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 사람들 개념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딴 말을 또 쓴 거야. 교육적 환경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인간 형성에 도움되는 환경이라는 것도 교육이라고 자기들이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따로 교육적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육이 교육적 환경이라고. 동의어가 되죠. 그 의미 알겠어요? 그 곡절을. 그러니까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의 환경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애초부터 지금의 교육은 교육의 외곽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의 환경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섞인 정말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있어요. 그것이 이른바 교육의 사회 재생산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창하게 들리죠? 교육의 사회 재생산 이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떠들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야.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사회적 사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자기 내놓는 증거는 그거야. 학교 안에 사회적 사실하고 학교 밖의 사회적 사실 간에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그들이 내놓는 그 증거야. 그런데 그 해석이 가관이야. 그 단순한 사실을 두고 해석을 지나치게 하는 거야. 여기 앞에 얘기한 교육 이끌어 학교타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용병 학문적 교육까지 들어가 있고, 또 기능주의적 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학교 안 밖을 기준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죠. 그렇잖아. 그 점에서 간섭적 교육관을 그대로 택하고 있는 거야. 또 이들은 학교 안에 사회적 사실하고 학교 밖의 사회적 사실이 관련이 깊다고 해서 또 교육의 재생산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죠? 또 학교 밖의 사회적 사실이 학교 안에 사회적 사실을 결정한다고 봐서 또 교육은 사회를 재생산한다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대단한 이론이요? 자, 학교의 사회적 사실하고 학교 밖의 사회적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관계가 있긴 말이냐. 그거 마치 체온을 온도계로 재가지고 정말 체온계에 남은 그 온도하고 신체 체온이 너무도 일치한다고 깜짝 놀라는 바보가 같죠? 그래 안 그래? 정말 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엄청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교육은 사회 재생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우스꽝스러운 사실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교육의 의미가 거기 부재된다는 말이죠.
좀 창피하죠? 정말 창피한 일이야. 그런데 꽤 오래됐는데 애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강연 제목이 그거예요. 무슨 학교의 교육 재생산 이론 비슷한 논제를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적인 현상하고 학교 밖에서 정치적인 현상이 관계가 있다. 라고 해서 그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더라고. 내가 그때 리버트를 했는데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놓고 진정으로 자신이 논문을 쓸 때 당신 생각하는 교육은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대뜸 한다는 말이 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건 교육 철학자들이 요즘 관심이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모르는 거야. 뭐 길게 얘기해서 뭐래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육과 교육 환경의 문제는 한 번도 정식으로 다뤄진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학에서. 이제 우리는 교육의 정체성을 분명을 하고 그 교육 아닌 것과 교육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따져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 연구의 신천지죠. 신천지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교육의 환경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적으로 좀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 생활 세계는 모든 세계의 복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 생물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사태 자체가. 근데 그 안에 자율적인 세계가 구분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 강의 처음 그렇게 가정했죠?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고 교육도 있다. 이런 이 논의를 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환경의 개념은 어떤 세계를 본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 정치의 환경과 교육의 환경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봐. 다르지. 예. 그러니까 정치의 환경은 것은 정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얘기하죠. 경제의 환경은 경제를 제외한 모든 걸 뜻하죠. 그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교육 본이라는 개념이 이미 전제되어 있거든요. 교육적인 삶을 그 삶을 중앙에 놓고 여타 것을 환경으로 규정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저 칠판에 적혀 있죠? 교육이 가운데 있지. 예?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타, 에셋라가 교육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이렇게 잡고 해야 돼요. 이렇게 스위치해야 돼요. 예. 그런데 교육과 교육 환경과의 관계는 체제와 체제와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체제니까.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교육의 내재 변인과 교육의 내재 변인 간의 관계를 뜻한다. 내재 변이란 말 들어봤어요? 교육의 내재 변이라는 게 교육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인. 내재 변이는 다른 경제학의 변이면 경제 이론으로서 설명되는 변인이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변인과의 관계는 이론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란 말이죠. A 가족의 가라는 아동하고 B 가족의 나라는 아동이 관계를 맺는다면은 그것은 단지 그 아동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연대의식이 가미된 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밌게 돼요. 교육의 내재변에 대해서 제2교육학에서 상정한 내재변이고, 그렇죠? 교육의 예제변은 뭐예요? 제1기 교육학자들이 교육이라고 칭했던 것. 영명학문적 사실이 외제변이거든요. 심리적인 변은, 사회학적 변은, 무슨 행정학적 변인, 무슨 문화인류학적 변인이 바로 교육의 외제변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변인 가운데도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게 있을 수 있죠. 교육의 경우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거기는 상구교육이 있고 하와교육이 있고, 그렇죠. 상구교에서는 또 청교가 있고 미시적으로, 또 하와교에서는 청학이라는 게 있다. 이런 변이 다 중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호적인 환경과 비우호적인 환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호적이다, 비우호적이다. 이것은 가치가 함축되어 있죠. 가치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때 가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교육과 환경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우호적인 것과 경제의 우호적인 것은 다르죠. 그 평가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또한 특정 공간 내에서의 장래 환경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내주 월요일에 우리가 얘기할 때 교육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상 공간도 있고 뭐 온갖 섹터가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어떤 생태적인 환경이 있지 않겠어? 그렇죠? 가정에서의 생태적인 환경하고 학교에서 생태적인 환경은 다르지. 그렇지? 이렇게 세 번 지켜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환경 가운데는 통제 가능한 거하고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때 통제는 뭐야? 그 주체에 따라 다르죠. 국가로 보느냐, 특정한 무슨 답을 정정으로 보느냐, 혹은 학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가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험적인 관계라고. 경험적인 관계. A와 B가 관계가 있다. 그 말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A와 B는 다르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 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있는 그 혼동된 개념이 뭐냐면 관계가 깊다면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 용병학문적 개념에 의해서 관계가 깊다. 그러면 뭐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관점을 버리자 말이야. 교육과 어떤 여타의 것이든 간에 그들 간의 관계를 따질 때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게 시선지가 돼요. 네.
자, 그럼 교육과 여타 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타의 현상이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주는가? 또 교육이 여타 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요? 그건 처음에 교육의 양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야 그래요. 교육의 양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의 양상과 여타의 변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샘플이 되지.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육의 변인과 교육의 변인을 잡아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재적 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죠. 지금 이 그림에서, 그림에 의해서 보면은, 그러면 정치적 변이라는 게 뭘까? 이것은 정치학의 외재 변인에 속하죠. 이건 교육의 외재 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정치학의 내재 변이라는 걸 예를 들어줄게요. 국가 체제, 정치 형태, 정부 형태, 입법, 정책, 인권의 보장 수준 등이 정치의 내재 변이고 교육 입장에서는 외재 변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치학의 변이는 뭘까? 경제 내재 변이. 누가 봐도 이것은 이 경제학의 내재 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산업혁명, 인력의 교육, 무역, 경제력, 시장경제, 자본, 국제교역, 산업구조. 그러면 경제 내재 변이고 교육의 입장에서는 외재 변이에 속한단 말이죠. 또 교육적 변인과 관련될 수 있는 사회적 변이라는 게 뭐냐? 무슨 사회 계층, 사회적 이동, 도시화, 사회 제도, 인구 증가, 사회적 응결력, 자율적 집단, 조직, 기구, 연맹, 연합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변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화적 변이라는 게 뭘까? 문화인학자들이 만들어낸 변이들이란 말이야.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원문화와 단일문화, 문화 접속,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 문화적 제국주의, 과학기술의 증가, 가치, 전통, 이런 것들이 이 문화의 내재 변이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의 외재 변인도 다양하다. 분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이들 변인하고 교육의 내재 변인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나는 궁금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정말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거. 거기에 어떤 쌍방의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교육 외재 변인이 교육의 변인을 결정할 수도 있고, 교육의 변인이 외재 변인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연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 재띠기 교육학은 출발선상에 있다는 내 개념이에요. 아무도 연구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교육하는 학교들한테는 땡이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뭐 하나만 잘해도 첨단을 걷는 거야. 그 분야에서.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어디로 가는 학문이 있어요? 뭐 이런 동네에서나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야. 내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각자한테 약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음에 내가 재밌는 가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가설. 이건 어떻게 가설이야. 검증된 게 아니라 이 사고의 엑서사이즈를 위해서 그런 것도 가설로 잡을 수가 있겠다. 라는 그 예정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네. 얼마나 재밌는 질문이고,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밝혀진 사실에게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게 기능이고 여건의 개념이거든? 기능이고 여건의 개념이거든. 좋은 여건이냐, 좋은 기능을 하느냐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때 좋은이라는 것이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실적 관계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교육의 여건이라고 할 때, 사실로 보면은 외재변이 내재변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있어야겠지. 밝혀져야겠지. 그러면 그 밝혀진 사실에서 어떤 가치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그 사실에. 그것이 교육의 여건이라고. 여건의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너무도 분명해. 예. 교육 여건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그 좋음과 나쁨의 판단 기준은 교육의 내재 가치에 둬야 된다. 이 점. 교육의 기능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돼? 교육이 그 외재적 사실을 결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냥 기능주의 교육관처럼 뭐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지. 예. 그럼 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 사실에서 어떤 가치관을 부여해야 돼? 해당되는 외재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알겠어요? 정치적 기능이라면 정치적 가치를 부여해야 되겠지? 경제적 기능이라면 경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능이라면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고, 문화적 가치라면 문화적 가치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등의 혼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과 교육 아닌 것의 양자 간의 관계에서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교육이 유리하고 특정한 외계도 유리한 경우, 어떤 사태가, 그 다음에 교육이 유리하고 특정한 외계가 불리한 경우, 그리고 교육이 불리하고 특정한 외계가 유리한 경우, 넷째, 교육도 불리하고 특정한 외계도 불리한 경우.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다다익선이죠. 아주 좋은 거지, 그 상황이. 넷째는 될 수 있는 피해야 할 어떤 거라고 해요. 다 불리하니까. 그런데 둘째와 셋째는 갈등하는 경우고, 그때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사고
실험을 좀 해보자 그랬는데 우선 교육의 여건 문제 생각합니다. 교육의 여건. 교육 여건이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입장에서. 교육 발전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 삶을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를 했지. 시험 문제 낼까? 그게 처음에가 메타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자율적인 인스트루먼트다. 둘째는 여건의 개선이다. 아무리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교육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발전의 수단의 둘째 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여건과 교육, 그걸 갖다가 개념적으로 규정할 때는 배타적이게 해야 되죠. 달라야 되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타협해야 돼요. 교육이 여건과 타협하지 않고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배타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타협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현실은 타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건 나무의 종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놓은 또 토양이 좋아야겠지. 또 공기도 좋아야 되고 여건이. 그런데 우리가 가령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좋은 교육의 신뢰를 우리한테 도입한다고 그러지. 선진국 그 좋은 교육의 신뢰를. 근데 대개 오면 어떻게 돼요? 실시하면 돼, 안 돼? 뭐 10중 8구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그쪽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이 다른 거야. 가령 예를 들면 뭐 존 루이 얘기할 때 뭐 문제 해결 학습은 뭐 야단들이 났지. 시시한 놈들이 모두 와서 미국 놈이라고 얘기하면 뭐 다들 모여서 박수 치고 우리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문제 해결 교육이 되려면은 엄청난 환경의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는 교사의 자질이 돼야 안 돼. 교사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문제 해결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게 돼야 안 돼. 더 이상하게 된다고. 그건 마치 정말 그 남양 저쪽 적도 근처에서 난 과일 갖다가 딱 심어가지고 서울에다가 심어놓고는 잘 안 된다는 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결국 여건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 하나 덜렁 해놓고는 그거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여건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교육의 정치적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근사하잖아? 교육의 정치적 여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발언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교육은 괜찮은데 여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꼴입니다. 적어도 교육부 장관이면 그 정도의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랑 제가 얼른 예상 드는 게 경제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 경제는 못 된다, 잘 된다 하는데, 경제는 하등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정치적 여건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와, 역시 경제학 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한 세계 꿀뚝 같단 말이야. 그런 말 하는 놈 없어요. 재밌는 것은 교육의 여건이 나쁜데 교육을 탓으로 돌리는 교육학자들이 많아.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교육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우리 교사나 학생이. 근데 그거 할 수 없는 여건을 이게 안 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육할 열정이 없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들만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싫어하는 놈들을 독촉하기 위해서 온갖 외지적 수단을 쓰죠. 요즘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은지 돈 몇 푼 준다, 상금 준다, 장려금 준다 이러죠. 그래가지고 사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상금 받아서 하는 일이 되겠어요? 상금 안 주면 어떻게 돼? 않지. 그건 전에 내가 얘기한 부분이요. 자, 정치의 여건으로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 부재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교육은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치가 좋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권력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교육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권력의 부재가 아니라 권력의 종류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두고 보면은 국가의 영향을 받죠? 어떻든 간에. 예. 사실은 국가와 더불어 지금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의 정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경제 혹은 직장에 마찬가지, 가정. 근데 거버넌스라고 해요. 거버먼트. 법을 만드는 권력. 이 법이라는 것은 관계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복종과 불복종에 따라서 과료와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어? 교육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 지금도 교육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제정한 놈들의 머릿속에 교육이 뭐냐,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뭐였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시겁지 않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겁지하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첫장 개념을 가지고, 이론적 개념을 가지고 제정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 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교육이 이런 건데 이걸 위해서 만약에 강제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만든 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육법이죠. 근데 그 교육법에 권리와 의무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교육은 권리다. 집어넣고 싶어, 안 집어넣고 싶어요. 집어넣고 싶지. 예. 그러니까 뭐 사회 가치에 상관없이 교육이라는 것은 주어진 권리다. 이것은 법 제정할 때 필요한 건데, 교육은 의무다라고 해보는 거 어떻게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 이 삶의 양태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의무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의무교육이라는 말은 그 교육을 위해서 좋은 그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의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법의 강제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나이에 차별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적인 삶을 향한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은 정말로 법의 강제력에 의해서 집행될 필요는 있다. 정치에 속하는 부분이 행정이죠. administration. 근데 만약에 교육 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일까? 행정과 교육이 섞인 개념인데 이렇게 규정해 보면 어떨까? 교육 행정이라는 것은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게 규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조금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른바 따옴표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 개념이 그 개념으로 착각해서는 크게 잘못됩니다.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학교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교육이 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맛바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이 왕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소위 교육의 자치라는 게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그런데 진짜 교육의 자치라는 걸 생각하면 생활 공간 안에서 교육의 자율성에 맞는 행정이나 정치를 한다. 그런 조건을 뜻하죠. 그래서 교육행정이라는 말을 다시 정의한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적어도 우선은 그 안에 포함된 가치, 교육관의 문제, 그 안에 포함된 교육관이 어떤 것이냐. 잘못된 교육관은 그 정책의 초점을 엉뚱한 사실에 두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지금 우리 정부의 교육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들이 교육을 위한다고 할 때 그 교육은 무엇일까? 정책 결정자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교육이라고 할까? 이거 생각을 해요. 다음의 조건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교육이 교육답게 자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 표현은 뭐가 있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무슨 가상공간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행정은 그걸 다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그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돼. 흔히 교육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교육행정에서. 그건 정말로 무슨 거야. 내가 얘기했지. 교육은 개혁이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그랬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개혁하려고 하는 건 아야 하는데, 교육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자, 요즘, 교육행정부에서, 교육행정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교육정책에서. 공교육의 강화와 사교육의 억압. 이렇게 되잖아. 근데 교육에 공과 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전부 사야. 사회 문제라고. 근데 그 사교육을 그렇게 죄악시하더라고. 물론 그 사교육에서 사교육이 뭐냐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예? 교육학자들도 그 편에 편성을 해요. 왜 그런가? 그 집단은 학교 체제에 희생해서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다시피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학교 생활이 더 교육적입니까? 학원 생활이 더 교육적입니까? 어떤 연구의 결과에 하면 학원 생활에서 더 재미가 있대요. 자기 수준도 이해할 줄 알고 교사들의 학원 강사도 교사들도 좀 다르고 교재도 좀 번들번들하고 내용도 좋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 입장에서 무슨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뭐가 틀린 개념이에요. 교육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자, 지금 정치적 환경을 얘기한다고 교육을 위한 정치적 환경. 자, 거시적으로는 독재 체제와 민주 체제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내가 굳이 이런 거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교육학자 가운데 정치와 교육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적어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존 듀이요. 교육과 민주주의라는 부분은 어렴풋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정식 체제와 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내가 누구의 교육관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거시적 안목에서 교육의 여건을 생각했다. 이건 놀라운 착상이에요. 그 착상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혁명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체제 있죠? 지금 우리 자장이. 예. 근데 그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사회적인 체제가 된다면 교육의 양태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크게 적게 정치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느 것이 우호적이고 어느 것이 비우호적인가 이런 건 사고 수준에서 우리가 가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경제가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교육의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아까 얘기대로 경제학은 너무도 경제의 내재비를 잘 만들어놨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경제의 내재비이다.
그리고 모든 걸 계량화 시켜놨어요. 그 학문이 발전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휘의 모호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교육의 내재 변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역행하는 경지하고 교육에 순응하는 경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교육에서 최소한 경비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필요하죠. 경제계 지원이라는 게 누가 평? 교육을 해보려고 하면은. 근데, 얼만큼의 지원을 하냐?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랍니다. 근데 우선 개념의 문제도 있어. 교육 재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육비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 안 돼. 근데 그게 뭘 의미해요? 교육 재정이 뭐고 교육비가 뭐예요? 난 뭔지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무엇을 두고 교육비라고 하고 교육 재정이라고 하는지. 예. 대부분 어떤 생각해 보면은 가정의 입장에서는 학원 보내는 비,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쓰는 경비, 그러니까 교수 청소비도 거기 들어가 있죠. 교육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그걸 교육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비가 뭔지 무슨 뭐 많다 적다 개수를 매덕에서부터 매덕이 내 매덕으로 올라가야 한다 내려가야 한다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 교육이 뭔지 몰라.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교육비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많을수록 다다익선 개념.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무조건 구걸하면서 교육비 좀 중매해 주십시오. 뭐 군사비가 얼마인데 뭐 국가는 어떻게 어쩌고 한다고. 중에 갈수록 좋은 거예요. 가령 교사들의 봉급을 지금 한 10배로 올린다. 그러면 교육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나는 부정적입니다.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사야지. 또 놀러 다니려면 시간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옛날에도 교육 재정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한도가 있었어요. 그 한도를 넘으면 잘못하면 교육이 왜곡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도 남방 종교에서는 중들이 걸식을 하게 됐어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입으면 되는 거지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 입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주면 안 되게 된단 말이야. 늘 수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육에 필요한 재정과 교육비가 어떤 것이냐는 연구를 해야 돼요. 예. 난 돈이 얼마만큼 많다고 내 자식을 위해서 교육비를 팍팍 쓰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망해요. 더 거시적인 측면은 이를테면 자유경제하고 통제경제가 어떤 것이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부정적인 역할을 줄 것인가. 이것도 다 연구 과제야. 내가 보기에는. 자, 사회가 교육에 주는 영향.
그러니까 교육의 사회적 여건은 어떤가?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를테면은 그 역할이거든. 역할이라고. 그런데 사회화라는 것이 있죠. 그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화가 강할 때 혹은 사회화가 교육을 대체해버리려고 할 때 사실은 교육에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오한이라고 모르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소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회인데,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교육을 위한 공동체라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구성원, 역할,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교육 제도라는 말 써야 돼요. 이때 제도는 뭐예요? 사회적 사실. 그러니까 사회적 사실이 진짜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학자들이. 그러면 교육을 위한 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별로 안 좋은 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분별해서 교육의 제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옛날에 예를 들면은 왕이 좀 현명하게 만들고 싶다, 왕을. 근데 왕의 지위가 너무 높잖아. 그렇죠? 그러면 스승을 만들기가 힘들지. 신하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강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분명한 임금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오래 살면 그걸 학력이라고 그러죠. 그럼 학교 밖에서 실력을 쌓으면 그게 학력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그게 분리가 되니까 학력을 고려하지 말고 이제 실력을 고려하겠다. 기업체들이 그러죠. 이게 개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학교 밖이든 학교 안에서든 간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학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교육의 환경이 아니라 학교를 위한 환경이죠. 그런 문제점이 금방 드러나죠. 이런 미시적인 측면 빼고라도 거시적으로는 가령 성취사회와 귀속사회라는 게 있어요. 치빙 소사이어티하고 어스크라이브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교육에 유리한 조건이냐 아니냐. 혹은 개방사회가 와 폐쇄사회가 있는데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교육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연구 과제일 수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요. 자, 문화적인 측면. 지구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다. 근데
교육을 증진시키거나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도 연구과제. 교육하는 공동체를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교육의 플러스가 되는 문화를 명칭을 부여하는 어떤 문화겠어요? 뭐라고 좋은데 명칭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교육문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예. 교육의 우호적인 문화. 이것도 연구 과제인데 이를테면 문화의학에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상대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각각은 문화를 존중하는 말로 그냥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소재의 다양성이나 소재 수준의 다양성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연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문호 개방, 문화 접속과 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문화화라는 건 상당히 외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 외형적인 측면과 그 내부의 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교육의 역할과 관련해서. 종교도 교육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확인하면서 살 수는 없냐. 어떤 것을 믿어보게 해야 돼. 예. 나도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놈이 받지 않겠지.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안심하고 하니 어떤 놈이 받겠지 하면 덜덜 떨려서 안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가피한데 그 어떤 유한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기한 것들 그런 반증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그래야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절대적인 신념만을 강요한 광신적인 종교 어때요? 교육의 우호적인 환경일까? 무조건 귀의하는 것, 그 절대. 그것도 종교적인 삶으로서 묘사하지만 교육의 우호적인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그가 갔던 길을 다시 쫓는다는 어떤 식의 그 종교, 그건 상당히 우호적인 거죠. 교육의 우호적인 그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도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전 시간에 우리 교육 수도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폭과 깊이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깊이에서 갈등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 동양과 서양의 문제, 또 저학제와 고학제 문제, 저학제, 고학제란 말 했나 내가? 그래서 그런 거. 그 이웃하는 선진과 후진 간의 교육적 관계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교육의 여건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예요. 그럼 숙제 그냥 교육의 소재라는 말로 한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지. 그 다음에 기타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칠판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치지 않기 위해서 기타라는 걸 하나 써놨지. 기타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 편리한 개념이 에세트라.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인구라든가 이질적인 사람들의 합류점이라든가 공간 시간의 배열이라든가 통신기술의 진보라든가 뭐 교육 심리, 예? 포함, 본정, 지원, 수용, 이해, 공감,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뭐 카운슬링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인데 그것은 어떤 환경입니까? 심리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루하죠? 15분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